그래서 저는 꼭 밝히겠다. 회사가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저는 막대응하겠다는 거죠. 삼성 내부 분위기는 요새 어떤지 혹시 아세요? 제가 내부 분위기는 제가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어떤 사원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갔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결론은 왜 형님이 먼저 퇴사를 해서 그 꿈을 익히 만드느냐. 좀만 더 기다렸으면 복수노조 돼서 협의한 만큼만 그 정도 했으면은 복수노조 돼서 제가 그래 이끌어 갔으면은 훨씬 유리할 텐데 한편으로는 아깝다, 안타깝다. 그래서 지지를 많이 해주고 이제 1인 시위 할 때도 응원도 해주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말을 못해요. 동적으로는 심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문자도 70통 받고 백데이터 다 있는데 나중에 이제 취재할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응원은 메시지가 오고 오늘도 이제 관계사에서도 한 문자가 몇 번 왔었고 그다음에 삭제 게시판에 삭제를 한 상황에서도 왜 삭제를 했냐 등등해서 이제 그런 메일도 오고 문자도 오고 직접 또 메일로도 저에게 보내고 퇴사하기 전에 그래서 관심사죠 지금 첫 이슈.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든지 복직을 해서 부당성을 알려서 복직을 해서 삼성의 잘못된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사적인 문제 그런 문호조의 신화 이제는 정을 이제 쳐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첫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삼성에서 지금 20여 년 넘게 일을 하셨는데 네. 어느 순간에 삼성이 문제가 있다고 느낀 어떤 지점이 저는 사실은 제가 입사했을 때는 철 모르고 열심히 했었죠. 지각 한 번도 없이. 근데 2003년도에 제가 부당하게 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었고 그 당시에는 회사가 한 번 결정낸 사항은 어필할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 사원 대표 몇 번 찾아오고 그랬지만은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제품 기술에 왔을 때 부서장의 언어 폭언 저는 이제 저하게 안 오니까는 그런갑다 했는데 제가 그런 걸 3번 봤어요. 언어 폭력.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저한테 와가지고 직접 부장이 누가 담당이 누구냐고 저러니까는 막 욕을 하면서 언어 폭언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원들이 일어서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협의원도 아니었지만은 인사나 그 다음에 그 당시 협의원들한테 보내서 시정을 하게 해가지고 언어 폭언이 그때부터 없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인사상 마이너스가 된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꼭 해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회밖에 없다. 근데 막상 협의회 가니까는 제한돼 있어요. 발언도.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해보자 해서 2007년도에 출마를 해서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도 참 제가 더 겪었지만은 다른 사람들 울고 와서 하소연하고 불합리 그리고 이제 계기는 노조 글을 올린 글은 이제 제가 7월 28일부터 왕따 당하고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게 막무가내 강요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유서까지 썼는데 나는 이거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11월 3일 날 저는 그 전까지는 노조 관련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직무대기 당하고 협의원들도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제 11월 3일 날 노조 글을 올리게 됐던 거고 노조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15분에 삭제되고 또 전사 게시판에 올렸어요. 근데 전사 게시판은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발레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결론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당성 문제에 대해서 됐는데 회사는 업무적인 문제로만 일관하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도 다 있습니다. 복수노조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회사에서 그런 얘기까지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이제 나중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문서로서나 기타 등으로 다 공인된 걸로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제이마카 삼성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환상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딱 자, 환상이 뭐가 문제다? 제가 삼성에 대해서 환상, 첫째, 노무현 시절에 평검사가 이야기했죠. 평검사랑 미팅을 했었는데 그거다 똑같아요. 평검사들이 노무현한테 하소연했는데 우리가 볼 때의 검사들은 하이트 칼라인데 왜 저 사람들이 밤샘을 새서 고생한다고 할까? 하이트 칼라인데. 그런데 삼성에 대해서 다른 시각적에 보는 우리 국민이나 서민들은 환상은 그건 아니다. 너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직접 내면에 들어가가 보면은 너무 썩은 그 인사관리, 사원의 부당성, 애로사항도 많은 것도 말도 못하고, 제가 면직 당원 후에도 여사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해결해달라고, 임기 끝났어도 사원들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보는 삼성은 겉으로만 경제적인 최일류 기업으로 가는 대기업이지, 인사적인 문제나 사원 관리는 언행, 관리자 면담 할 때의 스킬, 아직까지는 대기업이라고는 최일류 기업이라고는 아직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 끝나시면 어디로 또 가셔요? 지금 1시쯤에, 1시까지는 늦어도 그 약속이 돼 있어요. 그 민주노총인가 이제, 그건 이제 삭제해 주시고요. 그쪽에 뭐 대의원 발언해가지고 뭐 있다가 하더라고요. 김위원장 관련해서. 아니요, 경향신문에서 말고요. 다른 데서. 예. 이것은 이제 잘라주시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시 반까지는 해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국민이나 어떤 우리 사회가 정직한 것보다는 스스로가 정직하고 회사가 정직해야지만 최일립으로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삼성의 진입 장벽만 바라보지 말라. 대리인 장벽도 무너졌는데 저는 삼성의 그 진입 장벽을 사다리를 끌고 가서 하나하나씩 걸어가면서 저 넘어갈 거예요. 그 대신 저 혼자는 못해요. 언론, 학계, 정치인, 노동계, 시민단체가 합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실할 때입니다, 그게. 그 책상에 이렇게 지키고 계셨던 게 이거 한 달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퇴원 전하고 퇴원 후에도 이렇게 있었고, 퇴원 전에도 있었고, 직무대기가 다 끝났다 해도 업무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말이 돼야죠. 업무를 찾아주기 위해서면은 어떤 지도나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경비원들이 지나가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